서울역에 내린 그날,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막내 손자 녀석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동안 고생하며 공부하고 직장 다니더니 이제야 인생의 새 장을 열게 됐다니 할미로서 이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죠. 아이고, 서울은 또 이렇게 사람이 많다냐. 역 안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지하철 노선도는 마치 미로처럼 복잡했어요.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어떤 열차를 타야 하는지 헷갈리기만 했죠. 시간은 흘러가는데 갈 길은 점점 막막해지니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놈의 서울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래서 내가 서울은 무서워한다고 했던 거잖아. 몇 번을 이리저리 헤맸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출구를 겨우 찾아 밖으로 나왔더니 이번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가늘게 오는 비가 아니라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퍼붓더라고요. 어이쿠, 우산도 못 챙겼는데 이거 원. 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고 신발은 물을 먹어 축축해졌어요. 터미널 근처 벤치에 겨우 앉아 가방에서 손수건이라도 꺼내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지갑이 없네? 가방 안을 이리저리 뒤져봤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숨이 가빠졌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누가 주워갔을까 싶어 둘러봤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벤치에 앉아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거 무슨 날벼락인지. 원 이러다 손주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는 것 아닐까. 정말 큰일 났구만. 눈물이 핑 돌더니 저도 모르게 훌쩍거리며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남자가 우산을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표정에서 걱정이 묻어나더라고요. 아이고, 아니요. 지갑을 잃어버렸나 봐요. 내 정신머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월. 지갑이요? 어르신,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어디서 잃어버리신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저는 차마 대답하기도 부끄러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역에서 지하철 노선 보다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어디에 흘렸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비도 이렇게 오는데 우선 여기선 찾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근처 카페라도 가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진정하시는 게 어때요? 그는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이며 부드럽게 손짓했어요. 지친 마음에 거절할 힘도 없었어요. 그의 말대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 천천히 일어섰죠. 손을 감싸며 고개를 들어 그에게 말했죠. 젊은이, 참 고마워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한민호라고 합니다. 어르신이 너무 당황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의 다정한 태도에 눈물이 또 차올랐어요. 낯선 도시에 홀로 남겨진 것 같던 순간 민호라는 사람이 내게 작은 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이런 날도 있겠지. 그래도 사람 복은 있구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저를 반겨줬어요. 젖은 옷과 신발이 불편하고 추웠던 몸에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죠. 민호는 재빠르게 자리를 찾아 앉더니 카운터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사왔어요. 잔이 제 손에 닿는 순간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르신, 차 한 잔 드셔보세요. 비도 맞으셨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아이고, 고맙소. 요새 젊은이들 바쁘다는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내가 미안하네.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든 이럴 때는 돕는 게 당연한 거죠. 그의 말투가 참 부드럽고 진솔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고 차를 한 모금 마셨죠. 그제야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아휴, 민호 씨. 내가 이런 꼴로 손자 결혼식에 가려고 올라왔는데 지갑까지 잃어버리고 길까지 헤매니 기가 막혀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되려고 서울에 온 건 아닐 텐데 말이야. 손자 결혼식이요? 그러셨구나. 손자분이 결혼하시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그런데 이런 날 고생하시는 건 안 되죠. 꼭 잘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제 상황을 걱정하며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런 도움 받는 것도 난 어색하네. 요새 누가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하겠어? 우리 집 아이들도 이러지는 않을걸. 아유, 어르신.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저도 가끔 어릴 때 외할머니가 저를 많이 챙겨주셨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 아닐까요? 민호는 웃으며 과거 이야기를 살짝 꺼냈어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덕분에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혹시 초대장이나 결혼식 주소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그쪽 길을 찾아볼게요. 있지. 내가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꽉 쥐고 다녔는지 손자 녀석 사진이 구겨질 뻔했어. 가방에서 꺼낸 초대장을 그에게 건네주니 민호는 휴대전화로 지도를 찾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네요. 우선 옷도 좀 말리시고 차도 다 드시고 나면 같이 가볼까요? 좋지. 그럼 나중에 길 잃어도 민호 씨가 잡아다 줄 거잖아. 하하하. 당연하죠, 어르신. 어디까지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의 이런 다정한 말이 참 고맙고도 신기했어요. 낯선 도시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몰랐죠. 그래. 민호 씨 같은 젊은이는 흔치 않다니까. 내가 복 받은 거지 뭐. 이런 날도 있네. 어르신, 복 받은 건 저 같아요. 좋은 분 만나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의 말은 한마디도 빈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다시 날 뻔했죠. 그 순간 민호라는 사람 덕분에 제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다 마시고 나니 민호가 제 모습을 슬쩍 보며 말문을 열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지금 상태로는 결혼식 가시기 좀 어려워 보이세요. 옷도 많이 젖으셨고 신발도 그렇고요. 아이고, 나도 안다니까. 그런데 어쩌겠어. 이대로라도 가야지. 그랬더니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정중하게 말을 이었어요. 서울역 근처에 상점들이 많거든요. 제가 옷이랑 신발 하나 사드릴게요. 이런 날은 편안하게 준비하셔야죠. 됐어, 됐어. 나이도 어린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괜히 나한테 쓰지 말고 그냥 두라고. 어르신, 나중에 저녁이라도 한 끼 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게 맡기세요. 그가 워낙 단호한 태도로 말하니 더는 사양하기도 민망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와 함께 상점으로 들어갔는데 쇼윈도에 걸린 예쁜 드레스를 보는 순간 오래전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문득 떠올랐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드레스 하나 없었어. 우리 때는 뭐든 다 손으로 만들어 입었거든. 그러고 보니 나도 젊을 땐 참 예뻤는데 말이야. 어르신, 지금도 충분히 멋지세요. 그리고 뭐든 직접 하셨다니 대단하신데요. 저희 외할머니도 그런 분이셨어요. 늘 뚝딱뚝딱 뭐든 해내셨죠.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민호가 자기 외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바쁘셔서 외할머니랑 오래 살았거든요. 그분은 늘 저를 위해서 뭐든 하셨죠. 밥 한 끼도 정성스럽게 해주시고 제가 힘들면 다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민호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눈빛이 따뜻해 보였어요. 그 모습이 꼭 외할머니를 떠올리는 소년 같았어요. 그랬구먼. 그러니 내가 이렇게 다정하고 착하지. 그런 외할머니를 두셨으니 복이 많았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덕에 복이 많았다면 오늘 어르신 만나 뵌 것도 제 복 같아요. 이럴 때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기뻐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예전 기억을 더 꺼내게 되었어요. 우리 때는 참 팍팍했지. 그래도 뭐든 내 손으로 해냈을 때 뿌듯한 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 민호 씨도 힘들었던 시절 많았지? 뭐, 저도 외할머니 덕분에 잘 이겨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겠죠. 드레스와 구두를 고르는 동안 민호와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옷 고르기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터놓으니
어느새 민호가 처음 만난 젊은이가 아니라 오래 알던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민호 씨랑 이야기 나누니 참 재미있네. 젊은 사람들 사는 게 어찌 보면 우리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 민호 씨 같은 사람은 잘 살 거야. 어르신 말씀 덕분에 더 힘이 나네요. 오늘 하루 어르신 덕분에 저도 좋은 날이에요. 그날 쇼핑은 단순히 새 옷과 신발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민호와의 대화에서 느껴진 따뜻함은 제 인생에 오랫동안 기억될 소중한 순간이었답니다. 민호 덕분에 손자 결혼식에 무사히 참석했어요. 드레스며 구두까지 새로 준비한 덕에 칭찬이 쏟아졌죠. 할머니, 오늘 진짜 미인이세요. 신부님 못지않아요. 아이고, 어머님 오늘 주인공이 따로 없네요. 칭찬이야 누구나 듣기 좋다지만 그날은 유난히 제 마음이 간질간질했어요. 민호가 떠올라서 혼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렇게 도와준 젊은이도 별나지. 며칠 후 민호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잘 지내셨죠? 그날 결혼식은 잘 다녀오셨어요? 잘은 다녀왔지. 민호 씨 덕분에 제대로 체면도 살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더라니까. 덕분에 손자도 엄청 뿌듯해했어. 내가 아주 인기 만점이었지. 그날 어르신이 예쁘셨을 테니 당연하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번에 제가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요. 꼭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죠. 저녁은 내가 사야지. 민호 씨가 도와줬는데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나? 그럼 어르신이 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괜찮으시죠? 그래. 젊은 사람이 골라주는 대로 가보자고. 약속한 날 민호가 정한 근사한 한식당에서 만났어요. 따뜻한 국물에 맛깔스러운 반찬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민호는 차분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르신, 제가 사실 운영하는 리조트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단순히 쉬는 걸 넘어서 어르신들께 활력을 찾아드릴 수 있는 활동을 계획 중이에요. 그가 꺼낸 이야기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활력을 찾는다고 내가 그런 데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나는 집에서 밥하고 TV 보면서 사는 게 익숙한데. 어르신, 제가 보기에 할머님처럼 밝고 정정하신 분이 꼭 필요해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다른 분들께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거든요. 어르신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며 제게 조언도 해주시고 홍보도 도와주시는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갈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여기서는 요리, 그림, 사진 같은 활동도 하고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님께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참여해보시고 솔직한 의견을 제게 말씀해주시면 되세요. 그래? 그거 참 흥미롭네. 내가 뭐라도 도움이 된다면야 그래도 나 같은 노인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럼요, 할머님. 제가 장담하는데 할머님께 정말 딱 맞는 곳이에요. 저만 믿고 한번 와보세요. 그의 진지한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호 씨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이 늙은이가 활력을 찾는다는 게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잘하셨어요, 어르신. 제가 책임지고 좋은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민호의 제안은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서 제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기대를 안겨주었어요. 민호라는 인연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답니다. 민호의 초대를 받아 리조트를 방문한 첫날, 마음 한구석이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리조트 입구에 들어서니 새하얀 건물과 푸른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꼭 그림 속 풍경 같더라고요. 안내를 받아 프로그램 강의실로 들어갔는데 벌써 다른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런데 한 여성이 밝은 미소로 다가와 말을 걸었죠. 어머님, 처음 뵙겠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시골에서 왔어요. 서울에는 며칠 전 결혼식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됐네요. 아이고, 시골에서 이렇게 멀리 오셨다니 대단하시네요. 저는 여기 서울 살아요. 아, 제 이름은 최수연이에요. 반가워요. 수연 씨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찌나 살갑게 대해주는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첫 프로그램은 요리 수업이었어요. 강사님이 오늘의 메뉴를 설명해 주시자 저는 익숙한 도구와 재료들을 보며 오랜 주부 경력이 떠올랐어요. 함께 조를 이뤄 요리를 시작했는데 제가 맡은 팀에 수연 씨도 있었어요. 어머님, 요리 잘하시죠? 뭔가 고수의 느낌이 나는데요. 나야 뭐 평생 가족 먹여 살린 사람이지. 아침, 점심, 저녁의 간식까지 챙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정성도 덜해졌어. 아, 그러셨군요. 그럼 오늘은 어머님이 주도하시겠네요. 제가 배워야겠어요. 아이, 뭘 배워. 그냥 따라하면 돼. 요리란 게 결국 손맛이잖아. 제가 나서서 재료를 다듬고 반죽을 하고 팬에 요리를 올리자 팀원들이 연신 감탄했어요. 와, 어머님 손이 어쩜 이렇게 빠르세요? 저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봐. 요리는 즐겁게 해야 맛도 나는 법이야. 다들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요리를 완성했어요. 강사님이 저희 팀 요리를 맛보더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다음으로는 그림 그리기 시간이 이어졌어요. 캔버스와 물감을 받아들자 제 마음이 묘하게 들뜨더라고요. 색을 고르고 붓질을 하며 어릴 적 그림을 그리던 때가 떠올랐어요. 어머님, 그림도 잘 그리세요? 저는 물감 섞는 것도 어렵네요. 내가 그림은 잘 못 그려도 이 색깔 섞는 건 좀 알아. 여기 봐. 노랑이랑 빨강을 섞으면 이런 색이 나오지. 와, 어머님 진짜 만능이시네요. 요리도 잘하시고, 그림도 잘하시고. 에이, 잘하기는 내가 그냥 오래 살아서 이것저것 조금씩 해본 거지 뭐. 그렇게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참가자들이 다 함께 모여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수연 씨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느라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오늘 하루 어머님 덕분에 많이 웃었어요. 요리며 그림이며 정말 멋지시더라고요. 아이고, 나야말로 수연 씨 덕에 재밌었지. 이렇게 밝고 친절한 사람은 또 처음 봤어. 민호 덕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이 제게 이렇게 활기를 줄 줄이야. 첫날부터 수연 씨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 웃음이 넘쳤고 오랜만에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도 느꼈답니다.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무렵 참가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친근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눈에 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는 오재우 씨였죠. 재우 씨는 사진작가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어요. 그의 카메라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도구처럼 보였죠. 어르신, 잠시 여기 봐주세요. 아까 요리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조금 더 찍어도 괜찮을까요? 내가 뭘 잘했다고. 그냥 있는 대로 찍어. 나 이런 거 어색해서리. 어색하시긴요. 있는 그대로가 가장 자연스럽고 멋진 거예요. 잠시만 고개 살짝 들어주세요.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가 사진 몇 장을 찍고 나서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는데 제가 생각했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이게 정말 나라고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단 말이야? 어쩐지 내가 아닌 것 같네. 네, 어르신. 이게 진짜 어르신이세요. 요리하시면서 즐거워하셨던 그 순간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참, 내가 이렇게 웃었을 줄이야. 민호 씨가 여기 오라고 해서 이런 경험까지 하게 되네. 사진 속에 담긴 제 모습을 보며 괜히 가슴이 찡했어요. 그동안 무표정했던 제 얼굴에 이렇게 밝은 웃음이 남아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또 한 사람, 프로그램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박예원 매니저는 언제나 세심하게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원 씨는 첫눈에도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녀의 따뜻함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프로그램 괜찮으셨어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불편한 건 없었어. 그런데 요리 수업할 때 재료가 조금 모자란 것 같더라고. 나눠 쓰느라 다들 애쓰던데 다음엔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어. 아, 그렇군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번엔 재료를 넉넉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의 꼼꼼함과 진심 어린 태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원 씨는 늘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메모를 했고 작은 의견도 절대 흘려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어르신들께서 요즘 더 즐겁게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덕분에 분위기가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고, 내가 뭐 했다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놀다 간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앞장서서 분위기를 띄워주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어머님 덕분에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곳에서 제가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원 씨, 참 고맙네. 내가 여기 온 걸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줘서. 어머님, 제가 더 감사드려요. 어르신들께 배우는 게 저도 참 많거든요. 특히 어머님처럼 밝고 적극적인 분 덕분에 더 힘이 나요. 그날 재우 씨와 예원 씨 덕분에 또 한 번 느꼈어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체험이나 취미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준다는 것을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 점점 더 소중하게 다가왔답니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며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도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활기가 돈다고 입을 모았고 저 역시 매일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죠. 하지만 좋은 일이 계속되면 꼭 그늘이 생기기 마련인가 봐요. 어느 날 민호와 예원 씨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걸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아니, 민호 씨. 요새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있잖아. 어르신, 사실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니. 도대체 뭔 일이야? 민호가 주저하며 조심스럽게 신문을 꺼내 보여줬어요. 신문 한가운데 커다랗게 쓰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부유한 노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여기 프로그램이 무슨 돈 많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라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윤지혁이라는 분이 경쟁 사업자인데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희를 어렵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본 프로그램은 돈이나 외형보다도 진심 어린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한 곳이었거든요. 아니, 내가 다 봤잖아. 여기 오는 사람들이 무슨 부자들이라고.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써놓으면 사람들 오해하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놓고 반박하면 오히려 논란만 커질까봐 걱정이에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예원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어요. 어머님, 프로그램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리면 좋겠는데 그런 목소리를 기사로 내보내기가 참 어렵네요. 요새 세상 사람들이 뭘 알아. 이런 프로그램이 진짜 가치 있는 건데. 자극적인 얘기만 좋아하니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억울한 건 그냥 두면 안 되지. 그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기사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민호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며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알기에 그 노력이 이렇게 왜곡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민호와 예원 씨가 그토록 노력한 이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보여줄 방법을 찾고 싶었답니다. 민호와 예원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로 했어요. 인터뷰를 준비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솔직히 말하면 되겠지. 하지만 카메라가 제 앞에 서자 떨리는 손과 목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기자와 카메라 앞에서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이 프로그램은요,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기회였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저희가 여기서 얻은 건 마음의 활력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은 꾸밈없이 전하고 싶었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죠.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에는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이곳에서 웃고 기뻐하는 걸 보면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모릅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동안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림을 그리며 웃던 수연 씨, 카메라를 들고 추억을 담아주던 재우 씨, 언제나 세심히 챙겨주던 예원 씨까지.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겠죠. 그런데 여기 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제가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제가 눈물을 훔치는 동안 기자와 촬영 스태프들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제 인터뷰가 기사로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소중한 기회였군요.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에 대한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긍정적이었어요. 저는 제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프로그램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배서준이라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활달한 성격에 성실하기까지 한 그가 우리 같은 참가자들을 잘 챙겨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기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서준이가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난 뒤 땀을 훔치며 한쪽에 앉았길래 제가 옆으로 다가갔어요. 서준아, 참 부지런하다. 저거 혼자 다 옮겼어. 힘들었을 텐데. 아유,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별거 아니라니. 이렇게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도 웃으면서 일하니 보기 참 좋아. 서준이는 살짝 웃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죠. 너는 학교 다니랴, 아르바이트 하랴 고생이 많아 보여. 집에서 안 챙겨주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사실은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으로 학비를 내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벌고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혼자 다 짊어지고 살다니 가슴이 아팠죠.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른스럽구나. 그런데 서준아, 혼자 너무 애쓰지 마라. 힘들 땐 기대는 것도 배워야 해. 어른들한테 말하면 다들 도와주고 싶어 할 거야. 감사해요, 할머니. 그런데 주변에 그런 걸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제 몫은 제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준이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서준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잖아. 그리고 나도 있지. 무슨 일이든 할미한테 얘기해라. 내가 털어놓으면 내 마음이 더 편안할 것 같아. 그 말에 서준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웃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시면 할머니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셨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어 효도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제 삶이 훨씬 덜 고단할 텐데요. 할머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힘이 나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준이는 그 뒤로도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건 내 웃음이면 충분하다. 너는 참 마음도 곱고 참 잘 됐다. 서준과의 대화는 짧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 아이가 저를 할머니처럼 따르는 모습에서 손자 같은 다정함을 느꼈고 저 또한 그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젊은 세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일이 제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어줬답니다. 서준이도 제게 그러했겠지요.
서로의 빈 곳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프로그램이 점점 더 알려지면서 그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지역복지사 김나윤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프로그램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죠. 어르신들께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특히 혼자 계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일수록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나윤 씨는 여러 복지시설과 연계하며 프로그램의 문턱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제게 다가와 새 소식을 전했어요. 어르신,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송민정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저희 프로그램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요. 어르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룬다고 하네요. 나 같은 사람이 다큐멘터리에 나온다고, 민호 씨. 나는 그런데 나갈 만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어르신, 그게 아니에요. 어르신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특별한 분이세요. 프로그램이 어르신께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변하셨는지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운 마음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호의 설득에 이어 송민정 감독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어르신,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르신께서 경험하신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이야기가 뭐 별건가 싶어서 내가 그냥 여기 와서 조금 웃게 됐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게 다야. 바로 그 점이 특별한 거예요. 어르신처럼 평범한 분이 느끼신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 훨씬 더 공감이 될 거예요. 제가 잘 담아보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어 인터뷰와 촬영을 시작했어요.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떨리기도 하고 말도 자꾸 꼬였어요. 하지만 송 감독이 부드럽게 질문을 이어가며 제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죠. 여기 프로그램은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나이에 새 친구를 만나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마음이 달라졌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담는 동안 감독님은 제가 말하는 작은 순간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기록했어요. 어르신 말씀 들으니 정말 가슴이 찡하네요. 이런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래 주면 좋겠네. 다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처럼 활기를 되찾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촬영이 끝나고 나니 묘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이야기가 그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누군가에게는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껴졌죠. 며칠 뒤 민호가 제게 다큐멘터리 일부를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소박하지만 밝게 웃고 있었고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르신, 정말 잘 나오셨어요. 이 영상이 공개되면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웃고 힘내면 내가 한 게 헛되진 않겠지. 나도 좋은 경험했고. 이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생각을 하니 제 가슴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경험이 제게도 참 특별하게 다가왔답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민호의 리조트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방송을 본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했다. 우리 부모님도 보내드리고 싶다는 반응을 쏟아냈고 실제로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줄을 이었죠. 후원도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무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새로 들어온 분들은 낯설어하며 어색한 미소를 띄었지만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던 걸 생각하며 그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었답니다. 아이고, 처음이라 긴장되시죠? 나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 참 좋아요. 그냥 마음 편히 오시면 돼요. 제가 이런 데 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부담만 주는 것 같아서요. 부담이라니요. 여기 오는 건 잘하신 거예요. 나도 그랬지만 오고 나니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마음 놓고 한번 즐겨보세요.
처음엔 주저하던 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는 이곳에서 단순히 참여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죠. 요리 수업에선 또 제가 주도권을 쥐었어요.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재료를 만지며 머뭇거릴 때면 제가 나섰죠. 자, 이 양파 좀 썰어봐요. 아니,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내가 옆에서 봐줄 테니 편하게 해봐요. 저는 칼질이 서툴러서요. 이렇게 하면 이상할까 봐요. 괜찮아. 이상하면 어때요? 맛만 좋으면 되지. 자, 천천히 따라와 봐요. 그런 과정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서로를 응원하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리조트 경영진과의 만남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민호와 예원 씨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을 제안하며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죠. 어르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요즘 새로 오신 분들이 어르신 덕분에 더 빨리 적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래도 누군가 나 때문에 웃고 즐겁다면 그게 나한테도 큰 기쁨이지.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어르신, 저희 프로그램의 진짜 영웅이십니다. 민호의 말에 괜히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이제 제게 매일이 새롭고 소중한 하루가 되었어요. 리조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고 프로그램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의 대화는 저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죠. 내가 여기 오길 참 잘했어. 사람들 만나고 웃고 떠들면서 나도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분이야. 리조트 프로그램은 저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 준 소중한 기회였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매일 저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젠 민호의 리조트 프로그램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민호는 제게 프로젝트의 얼굴이자 영감이라고 늘 칭찬했죠. 그 말이 민망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참 고맙더라고요. 어르신,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거든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냥 여기 와서 재밌게 놀고 좋은 사람들 만나 웃은 것밖에 더 했겠어. 그게 바로 어르신의 힘이에요. 어르신이 보여주신 웃음과 진심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거든요. 그의 말을 듣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받은 행복이 참 크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쁨이라니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서준이는 여전히 저를 할머니처럼 따르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니느라 바쁜 와중에도 종종 저를 찾아와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곤 했죠. 할머니, 이번 학기가 정말 힘든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들 너무 잘해서 자꾸 비교하게 돼요. 서준아, 남들하고 비교하면 끝이 없어. 넌 내가 해낼 수 있는 만큼만 잘하면 돼. 그리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넌 잘 모를 거다. 할머니 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할머니는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분이에요.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실 서준이가 제게 힘을 주는 사람인데 서준이는 저를 그리 말하니 더 고맙더라고요. 또 저는 새로운 참가자들에게도 자연스레 손을 내밀었어요. 여긴 다들 다정한 것 같아도 저처럼 처음 온 사람은 좀 낯설기도 해요.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여기에 처음 왔을 땐 어색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런데 조금씩 마음을 열고 나니 이렇게 친구도 생기고 재미도 느끼게 됐지.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러면 됐어. 이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친구야. 천천히 같이 어울리다 보면 웃을 일도 많아질 거야.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민호와 리조트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르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항상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여기 와서 나도 내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줄 몰랐다니까.
진짜로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온 것 같아. 두 번째 봄 참 멋진 표현이에요. 어르신 말씀처럼 이곳이 누군가의 봄이 되어준다면 그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겠죠. 민우의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웃으면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나도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거지. 서준과 같은 젊은 세대와 교감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은 제게 손자 같은 행복과 친구 같은 따뜻함을 줬어요. 내 인생도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이 말은 더 이상 허황된 표현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제 하루하루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밝게 웃으며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저와 함께하니 제 삶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봄으로 가득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끔은 막막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따뜻한 손길 하나가, 또 작은 변화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의 교감, 새로운 친구들과의 웃음, 그리고 마음을 열고 나를 바꾸려는 노력은 제게 두 번째 봄이라는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신 여러분도 삶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주변의 따뜻한 인연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내 곁에 있는 인연들을 돌아보며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며 살아가신다면 삶의 또 다른 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 잃지 않는 날들 되세요.